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 순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후회는 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순간입니다. 노래하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 무슨 노래냐는 시선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순간. 마음껏 웃고 싶었지만 어른이 돼서 왜 저래 하는 말이 무서워 웃음을 참았던 순간. 그때 남는 건 오직 아쉬움뿐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체면을 지키느라 당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체면은 건강을 해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밤에 잠 한 번 설쳤을 뿐인데 며칠을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체면 때문에 몸의 신호를 애써 무시합니다. 아픈 티 내면 사람들이 날 약하게 볼 거야. 모임에 빠지면 흉보지 않을까? 나만 빠지면 분위기가 깨지겠지. 이런 생각에 힘든 몸을 억지로 끌고 나가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몸은 쉬라고 소리치는데 남 눈치 때문에 괜찮은 척하며 자리를 지켜본 경험. 한 60대 여성은 친구 모임에 늘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은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팠지만 혹시 요즘 왜 안 나오냐는 말이 나올까 두려워서 억지로 화장하고 모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다리는 퉁퉁 부어 의자에 닿기만 해도 욱신거리고 창밖 불빛이 스쳐가는데 한숨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그 한숨조차 부끄러워 꾹 삼켜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결국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체면은 지켰지만 건강은 잃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아버지는 속이 불편해 음식을 거의 삼키지 못하면서도 아빠는 튼튼해. 걱정하지 마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자 그는 배를 움켜쥔 채 땀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몸을 속이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건강을 먼저 잃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체면은 잃어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건강은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내 몸을 지키겠다. 오늘은 내 마음이 편안한 길을 택하겠다.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내 몸이 먼저 웃습니다. 그리고 몸이 웃어야 마음도 웃습니다. 두 번째, 체면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음이 통할 때 깊어집니다. 하지만 체면은 그 마음을 가립니다. 체면은 거리를 만듭니다. 진심은 거리를 좁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괜히 말하면 체면이 깎일까봐 그냥 웃어넘긴 적.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약한 아버지, 초라한 엄마로 보일까봐 꾹 참은 적. 겉으론 괜찮다 하고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린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찾아와 요즘 많이 힘들죠?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그 말 뒤에는 홀로 밥을 챙겨 먹지 못한 외로움과 오랜 병치레의 고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체면을 내려놓고 사실은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웃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럼 제가 밥 한번 챙겨드릴게요. 하고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체면이 그 따뜻한 손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솔직함이 관계를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워져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웃으며 맞장구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잘 못 들으니 조금만 크게 말해줄래?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색했던 대화가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가깝게 만든 것이죠.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마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체면은 거리를 만듭니다. 진심은 거리를 좁힙니다. 여러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체면이 아닙니다. 바로 솔직한 말,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내가 필요하다. 이 고백이 오히려 사람을 더 가깝게 하고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노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따뜻한 진심이 담긴 관계입니다. 세 번째, 체면은 행복을 늦춥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한 순간이 아닐까요? 행복은 늘 가까이 있었지만 체면이 그 길을 가로막아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서 오래 꿈꾸던 일이 있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말이 두려워 발을 떼지 못했던 적. 남들의 시선 때문에 정작 나의 행복은 뒤로 밀어버린 적 말입니다. 70대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지만 집안 살림과 자녀 뒷바라지로 평생을 보내며 자신의 꿈은 늘 미뤄두었습니다. 은퇴 후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 무슨 피아노냐는 말이 들릴까 두려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건반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학생들과 비교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히 왔나 마음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앉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낸 날, 그는 눈가가 젖어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울 줄 몰랐습니다. 만약 체면이 그를 붙잡았다면 그 눈물의 행복은 영영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수영을 배우고 싶었지만 수영복 차림으로 남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 늘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 나이에 저런 옷이 뭐가 어울리겠어? 남의 눈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큰 용기를 내어 수영장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서툴지만 물 위에서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괜히 체면 때문에 내 행복을 늦췄구나. 여러분,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햇살 아래 마시는 따뜻한 차,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설렘,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웃음.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체면은 우리를 붙잡고 행복은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면을 택하고 행복을 미룹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꽃은 오늘 피었을 때 보아야 합니다. 내일은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할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행복했는가? 라고.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체면은 나를 고립시킵니다. 넘어졌을 때 가장 힘든 건 무릎의 상처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한 그 마음이죠.
체면은 이렇게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길에서 휘청거렸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며 억지 웃음으로 손길을 밀어낸 적. 사실은 누군가 잡아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체면 때문에 그 한마디를 삼켜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실제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장길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홀로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선 피가 흘렀고 마음은 더 쓰라렸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체면이 그 손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체면을 내려놓고 용기를 낸 순간 관계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은행에서 스마트폰 앱을 잘 다루지 못해 늘 뒷사람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 내어 옆에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 쓰겠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그 한마디에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친절히 알려주었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은행에 갈 때마다 그 직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탁이 새로운 인연이 된 것이죠. 여러분, 체면은 벽을 세웁니다. 진심은 다리를 놓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하는 순간 우리는 더 고립됩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함께 있어주세요. 이 짧은 말이 관계를 이어주고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손길이 내 손 위에 얹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체면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솔직함은 나를 연결합니다. 5번째, 체면은 결국 허상일 뿐입니다. 화려한 옷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습니다. 체면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켜온 체면이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웃음을 나눴는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체면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퇴직 후에도 명함첩을 꺼내 들여다보며 예전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찾았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찾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함은 종이 조각이 되었고 남은 건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있는 쓸쓸한 저녁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 노인은 특별한 직함도 큰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고 그의 곁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 사람들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은 결국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지켜온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남는 것은 내가 나눈 온기와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체면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끝까지 남습니다. 사람들은 내 체면을 잊어도 내가 건넨 따뜻한 말과 웃음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웃고 내가 오늘 평안하다면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어떤 체면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입니다. 체면은 허상일 뿐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 체면은 젊은 날 우리를 지켜주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필요한 건 그림자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입니다. 남의 시선을 지키느라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허상 같은 체면을 붙잡느라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르십시오. 오늘 내가 웃고 오늘 내가 평안하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체면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평안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체면에 묶이지 않고 나의 행복을 살겠다. 그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